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의사인 아버지를 두었고 그 영향인지 열심히 공부해서 늘 전교에서 1등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늘 주목을 받았고 어디 가도 전 자신있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상급학교로 진학을 하면서 남녀공학에 사춘기가 되자 유독 연애만큼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공부하는 담을 쌓은 제 여동생은 키도 크고 눈에 띄는 미인이라서 그런지 저보다 훨씬 많은 대쉬를 받았습니다. 전 평범한 외모였지만 집안도 좋았고 키는 작아도 비율이 나쁘지 않았기에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살면서 공부에만 몰입했습니다. 그 덕에 좋은 성적으로 의대에 진학할 수 있었고 같은 학교에서 만난 과 선배와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글서글한 외모에 활달한 성격이었던 그는 제 마음을 사로잡았고 처음엔 친구처럼 주거니 받거니 티격태격했는데 나중에는 연인으로 감정이 깊어져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남친의 집안은 찢어지게 가난한 하류층이었고 부모님이 집 한 채도 없는 가난한 영세민이었습니다. 게다가 형제 중에 대학 진학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야말로 개천의 용이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건장해 보이고 귀티가 났지만 소고기를 대학 와서 먹어봤을 정도로 엄청난 가난 속에서 성장했던 터라 약간의 주저함과 피해의식이 존재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아마 남친의 집에 가서 저처럼 충격받았던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문도 부서질 듯한 판잣집에서 부모님이 반겨주시던 그날 전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집도 월세집이라는 것에 더 놀랐습니다. 젊어서는 그래도 먹고 살만 했는데 남친의 아버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후 어머니는 이런저런 막노동 같은 일로 먹고 살았다고 하는데 누나 2명은 이미 출가를 해서 집에는 없었지만 거의 팔려가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고민이 되어 잠도 뒤척이며 병원 일에도 집중하기 힘들었지만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이니 결심을 하고 집에 남친을 데려왔습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의사 집안이기도 했었고 강남 붐을 타기 전에 이미 이곳에 터를 잡아서 꽤 알아주는 고급 빌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차를 몰고 출퇴근을 하고 있었고요. 남친은 저희 집에 와서 많이 놀란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퇴근 전이시라 기다리던 중에 제 여동생이 수면바지 차림으로 거실에 나왔다가 놀라서 다시 들어가는데 그 모습을 유독 바라보는 남친의 시선이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늘 제 여동생을 보면 늘 그런 일이 빈번했기 때문에 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날을 전 절대 잊을 수 없었고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었는데 그걸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오시고 저희는 도우미 아주머니가 준비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와인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니 아버지는 그래도 남친이 썩 마음에 들진 않아도 같은 의사라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것 같았습니다. 여동생은 입이 짧은 데다 약속이 있다고 하면서 전체 요리만 먹고 일어섰습니다. 엄마가 눈치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요란한 화장을 하고 야시시한 옷을 입은 채 다녀오겠다며 사라졌죠. 여자인 제가 봐도 제 여동생은 정말 한눈에 반할 만큼 섹시하고 예뻤습니다. 그 외모로 삼수까지 해서 지방대를 나온 학벌의 소유자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동생 흘깃 보는 남친을 보니 참 뭐랄까 자존심이 구겨졌습니다. 남친은 지하철역까지 데려다주면서 참으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엄마를 비롯한 외가 식구들과 여동생은 제 결혼을 반대했고 아버지는 중립이셨습니다. 걱정되는 건 경제력이 아니라 처가에 뭔가 기대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셔서 그런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혼 전에는 몰라도 나중에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셨는데 저도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남친은 반대하는 결혼은 하지 않겠다면서 답을 기다리겠다는 모호한 답변을 해서 저를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남친에 대한 감정이나 설레임은 그 어떤 남자를 만나도 느낄 수 없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만 저만 그런 건지 남친도 같은 마음인지 알 수 없다는 게 문제였죠. 전 부모님을 설득했고 절대 문제가 생기지 않게 책임지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여동생은 계룡남이 뭐가 좋냐고 투덜댔지만 그건 아예 무시했고 제가 어떻게든 잘 살아보겠노라고 무릎까지 꿇고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저희는 양가의 허락을 받고 결혼에 꼴이 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돈도 있었고 좋은 직업도 있고 사랑하는 남자까지 얻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는 만족을 했고 그에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신행을 다녀와서 병원에 복귀를 했고 신혼집이 친정에 가까웠기 때문에 자주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둘 다 워낙 바쁜 진료과라서 밥을 챙겨 먹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친정엄마는 반대할 땐 관계가 상당히 어렵게 될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사이를 삼고 보니 이뻐 보였는지 이런저런 보양식을 해주고 저에게도 젊을 때 아이 갖고 낳으라면서 베이비시터는 붙여줄 테니 염려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실 전 먼저 다가서는 쪽이었고 남편은 그저 응하는 편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보통의 연애나 결혼에서는 흔치 않은 무덤덤한 관계로 결혼 생활을 했고 누가 봐도 의무방어전처럼 살아가는 듯 했습니다. 처음에 일이 피곤해서 그런가 했지만 저에 대해서 여자로 느껴지지 않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사랑을 느끼기 힘들었습니다. 뒤늦게 친정 식구들을 불러서 집들이를 하게 되었는데 여동생이 불참을 하자 서운한 티를 내면서 처제는 왜 안 왔냐면서 꼬치꼬치 묻는 거였어요. 사실 갑자기 맞선이 잡혀서 동생은 호텔 커피숍에 나가 있던 건데 굳이 말할 이유를 못 느껴서 그냥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해버렸습니다. 식사 중에 와인을 마시고 아버지가 좀 취하셔서 제가 바래다 드린다고 나서자 남편이 다녀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마침 한약을 먹어서 둘 다 술은 안 한 상태였죠. 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남편이 모는 차에 동승하라고 부모님을 모셔다 드렸는데 그때 마침 동생의 맞선남이 집에 데려다 주면서 애정어린 눈길을 주고받았는데 그 모습을 본 남편이 아주 못마땅해 하는 겁니다. 집에 다시 와서는 뭐 하는 놈이냐, 인상이 좋지 않다고 악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으라는 듯이 재경부 장관 아들이고 현직 검사라고 얘기를 하자 그제서야 입을 다물었어요. 외모도 그렇고 집안도 워낙 뛰어나서 남편이 비벼볼 상대도 아니었죠. 제 동생에 대한 호기심이 유난하다고 생각했고 싸움을 걸자면 걸 수도 있었는데 일단은 참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나중에 외도를 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제가 당직이었던 날 남편은 먼저 퇴근을 했고 집에 먼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밥은 다 해결하고 간 상황이고 굳이 당부할 것도 없어서 먼저 자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마음을 비운 상태라 의심할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을 새고 들어가는데 눈에 익은 차가 지나가고 있었고 돌아보니 동생의 차였습니다. 그때 시간은 꽤 이른 오전이었고 아무리 생각해도 아침잠이 무척이나 많은 아이가 그 시간에 저희 집에 올 일은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보니 침실에 남편이 누워서 자고 있었고 바로 옆 베개와 침대 시트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봐서는 안 될 것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동생의 귀걸이를 보고만 것이었습니다. 한쪽밖에 없었고 아주 작았지만 본능적으로 그의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결혼을 끝까지 유지했다간 정신병에 걸려서 목을 맬 것만 같았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까발리고 엎어버릴까 천번만번 생각을 했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믿었고 증거를 좀 더 모아야 했죠. 제 차의 블랙박스와 주변 CCTV 그리고 베개 위에 널브러진 채모를 일일이 지퍼백에 담아서 DNA 감식을 의뢰했죠. 예상대로 결과는 동생 것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동생을 불러서 따졌더니 미친 거냐, 자긴 그런 일이 절대 없다고, 형부 같은 사람은 트럭으로 줘도 안 갖는다고 하더니 증거를 내미니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랬죠.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둘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이죠. 동생은 맞선남과 서둘러 결혼을 했고 허니문 베이비를 갖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과 각방을 쓰는 중이고 그의 떠들썩한 신혼생활은 관심 밖이었습니다.
출산 후 아이를 키우면서 맞선 남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졌고 전 눈을 질끈 감고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동생은 각자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도 빌고 빌었지만 때는 이미 늦었고 그쪽 집안에서 절대 못 키운다며 아이를 저희 집안에 팽개친 후 동생은 능력도 안 되니 친정에 다시 들어가 살면서 키우다가 결국은 국내 입양을 보냈고 지금은 또 다시 백수 생활을 하면서 사치를 부리고 다니더군요. 전 그 일로 동생과 인연을 끊었고 친정에도 발걸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은 지방의 작은 종합병원에 페이닥터로 일하고 있고 저는 개원을 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종종 재결합을 하자고 하는데 그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동생은 조금씩 뉘우치면서 아버지에게 손을 벌리더니 작은 공방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피부치지만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